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회귀 분석을 이용하면 종속 변수와 한 개의 독립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 변수만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쌀 수확량에는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이라든가 서비스와 같은 전통적인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이라든가 시스템의 반응 속도라든가 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추가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속 변수와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도출하는 통계 분석 기법을 다중 선형회귀 분석 또는 간단히 줄여서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개의 예측 변수를 갖는 다중회귀 모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Y는 종속 변수이고 X1부터 XP까지는 예측 변수, 다시 말해서 독립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베타 제로는 절편이고 베타 1부터 베타 P는 독립 변수인 X1부터 XP까지의 변수에 대응되는 회귀 개수가 됩니다. R을 이용을 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T-CARS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MT-CARS 데이터셋에는 32개의 자동차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11개의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수들 가운데서 일부를 추출을 해서 다중회귀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비 변수를 추출하겠습니다. 연비는 MPG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ISP 변수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DISP는 배기량을 나타냅니다. HP는 마력을 나타내는데 이 변수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렛 변수에는 기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수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WT 변수에는 자동차의 무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변수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5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 가운데 자동차의 연비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해서 자동차의 연비와 나머지 자동차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정한 5개의 변수를 추출해서 별도의 데이터셋으로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열한 개의 변수로부터 5개의 변수를 추출해서 별도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각 변수의 요약 통계량이나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각 변수의 대략적인 분포나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약 통계량을 보시면은 변수들의 분포를 대략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중위수가 평균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HP 변수도 중위수가 평균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WT 변수는 중위수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중위수와 평균의 위치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대략적인 분포의 모양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위수가 평균보다 왼쪽에 있으면 대체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의 모양을 갖게 되고 중위수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대체로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MPG와 HP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갖고 WT는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를 보시면은 우리가 종속 변수로 사용하게 될 연비와 나머지 4개 변수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자동차의 무게, 그리고 마력, 배기량과는 부의 선형관계를 갖는 반면에 기어비와는 정의 선형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마력이 증가하고 무게가 커지고 배기량이 커지면은 연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기어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연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 분석을 하기 전에 산점동렬을 그려서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데이터셋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동렬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 함수는 산점도를 그려줄 뿐만 아니라 산점도상을 통과하는 선형 회기선의 직선을 그려주고, 곡선 형태의 로에스 추세선도 그려주고, 밀도 도표와 러그 도표도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래프를 생성을 해줍니다.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PCH 인수에는 산점도의 점으로 사용할 심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9를 지정을 해서 색깔로 채워지는 조그만 동그라미를 산점도의 점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점의 색상은 칼 인수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점의 크기는 표준 사이즈보다 약간 크도록 만들겠습니다. 레그라인 인수와 스무스 인수에 산점도상을 통과하는 직선과 곡선의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구조 형태로 인수를 지정합니다. 메서드 인수에 LM을 지정하게 되면은 선형 회귀 분석 결과 생성되는 직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LTY 인수에는 선의 유형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를 지정하면 실선이 사용이 됩니다. LWD 인수에는 선의 굵기를 지정을 하고요. 칼 인수에는 선의 색상을 지정을 합니다. 스무스 인수에도 리스트 구조 형태로 인수를 지정을 합니다. 스무더 인수에 곡선의 추세선을 만드는 방법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에스 라인을 지정을 해서 로에스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스프레드 인수에 폴스를 지정하면 추세선 양쪽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선을 그래프상에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LTY.스무스 인수에는 곡선 추세선의 선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정해서 실선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LW.스무스 인수에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칼.스무스 인수에는 선의 색상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인수의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 윈도우 창을 하나 생성을 해서 그래프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비대각선 셀에는 산점도가 일단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선으로 표현되는 선형 회기선과
곡선으로 표현되는 로에스 추세선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선 선형회기선은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로에스 추세선은 녹색으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셀에는 이 밀도 도표와 러그 도표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연비와 마력, 무게는 각각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와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갖습니다. 그리고 DISP, 드레스를 나타내는 배기량과 기어비는 봉우리가 2개 있는 바이모달 형태의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보시면은 연비는 마력과 무게와 배기량과는 부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어비와는 정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마력, 무게, 배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기어비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연비를 결과 변수, 즉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개의 변수를 예측 변수, 즉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단순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LM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M 함수의 포뮬러 형식으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종속 변수는 MPG이고 나머지 4개의 변수는 독립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들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분석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 가운데 먼저 F값과 그에 대응되는 유의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F값은 34.82이고 그 F값에 대응되는 P값, 즉 유의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수준의 매우 작은 값입니다. 따라서 유의수는 0.05에 비해서 P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다중회귀 모델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력과 무게를 나타내는 HP 변수와 WT 변수의 유의확률을 보시면은 유의수는 0.05에 비해서 모두 작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변수는 유의수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변수 회귀수는 0이라고 볼 수가 없고 마력과 무게는 연비와 선형적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의 변수인 DIS 변수와 DRAT 변수는 유의수는 0.05에 비해서 모두 큽니다. 따라서 이 두 변수는 유의수는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모집단에서 0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이는 다시 말해서 이 2개의 변수는 연비와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회귀 모델의 예측 변수들은 연비의 변동성을 83.76%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R² 값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귀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이 멀티플 R² 옆에 어저스티드 R²라고 또 추가로 지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정된 R²라고 얘기를 하고요. R²와 유사하지만은 모델에 포함된 예측 변수의 개수를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다중회귀 모델에서 예측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는 언제나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예측 변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력이 우수한 모델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R²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수정된 R²는 모델에 포함된 예측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R² 값을 보정을 해줍니다. 예측 변수의 개수가 표본 크기에 비해서 많으면 회귀 모델은 과적합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는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의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화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정된 R스퀘어는 이러한 과적합의 위험을 고려를 해서 예측 변수의 개수가 많을수록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좀 더 보수적인 R스퀘어를 산출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정된 R스퀘어 값은 R스퀘어에 비해서 항상 작습니다. 수정된 R스퀘어는 0.8136이고 R스퀘어는 0.8376입니다. 회귀 모델에 지금처럼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특정 독립변수의 회귀 개수는 다른 독립변수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 변수가 한 단위만큼 변화할 때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게의 회귀개수가 마이너스 3.48입니다. 이 회귀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게 한 단위의 증가는 마력, 배기량, 기어비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연비를 3.48 단위만큼 감소시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무게는 1000파운드로 측정이 되어 있고 연비는 마일스 갤런, 갤런당 마일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1000파운드 증가할 때마다 연비는 갤런당 3.48마일만큼 감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각 독립변수의 회귀개수는 모델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델에 함께 포함된 독립변수에 따라서 회귀개수의 값이 변화될 수가 있고 그 회귀개수의 유의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의 회귀개수 및 유의성은 불변은 아니고요. 모델에 함께 투입된 독립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귀개수의 크기는 변수의 설명력 정도와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귀개수의 크기는 대개 변수의 측정 단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귀개수의 크기만을 보고 어느 변수의 예측력이 더 큰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로 측정된 키와 킬로그램으로 측정된 몸무게 그리고 인치로 측정된 허리둘레로 구성된 회귀식으로 종속변수인 비만 정도를 예측하고자 할 때 회귀개수만을 보고 어느 변수가 비만 정도의 예측에 더 큰 기여를 하는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독립변수의 단위가 서로 달라서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측정 단위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회귀개수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로 측정된 변수에 대한 회귀개수는 밀리미터로 측정된 경우에 비해서 10배 더 큽니다. 따라서 키를 밀리미터로 측정하면 회귀식의 회귀개수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변수 간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표준화 계수인 베타입니다. 표준화 계수 베타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해서 얻은 그러한 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표준점수로 변환을 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해서 얻은 회귀계수입니다. 베타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측정 단위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크기를 가지고 독립변수 간에 어느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표준화는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표준화 계수 베타를 구해 보겠습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서 모두 표준화를 시킵니다.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의 변수별로 회계수 4개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수는 이제 측정 단위의 영향이 없어진 상태로 표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절대값으로 봤을 때 무게의 회계수가 현재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마력의 회계수가 큰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비가 그 다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배기량이 가장 작은 회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 순에 따라서 종속 변수인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게이고 가장 작게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기량이다 라고 우리가 이 표준화 회계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퀀트사이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lm.베타 함수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베타 회계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중회계 분석을 수행하듯이 다중회계 모델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 결과를 lm.베타 함수의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독립변수별로 표준화된 회계수 베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된 표준화 회계수 베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T 변수가 종속 변수인 연비 MPG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HP 변수, 그 다음으로 DRAT 변수, 그 다음으로 DISP 변수 순으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비에는 자동차 무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의 마력,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어비, 그리고 끝으로 배기량이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회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